이번 시간에는 쪽지 보내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스페인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아치형 다리인데,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터키와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2000년의 세월 동안 버티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광수 생각입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토마스 에디슨은 무려 2000번의 실험을 한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수없이 실패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러자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실패라뇨.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란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포기했을 때 그것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라는 게 이제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 하는 것이네요.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방향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속도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은 늦게, 유리한 것은 빨리 올 거라고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시대를 앞서놨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길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메시지 전송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메시지 페이지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이라는 것은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메시지 기능을 쪽지 보내기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메시지를 등록해 두면 로그인할 때 그 메시지가 몇 통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채팅은 메시지 전송이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내는 척과 받는 척에 소켓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소켓을 통해서 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채팅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입니다. 지금 우리가 ASP.NET에서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전송은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해두는 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둘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두게 되면 다른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로그인하는 순간 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읽어오게 되고 메시지가 나에게 온 메시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받은 목록이 중요한 거고 내가 보낸 목록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 전송도 기본적으로 보면 게시판 동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록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 페이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라이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 쇼 기능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목록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그런 목록이 메시지 목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보기 이런 페이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메인 master.cs에서 현재 새로운 메시지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구현해 두기로 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 전송에서는 이런 형태의 메시지 DAO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기본 키를 달기 위한 메시지 넘버, 이거는 ID 사양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샌더, 보내는 사람입니다. 레시피언트,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저 아이디와 관계를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15자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내용, 스테이터는 메시지를 읽었는지 아니면
그 새로운 메시지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 send 데이터는 메시지를 보낸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한 ERD를 구축을 했네요. 메시지에서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쭉 그 멤버스 테이블의 사용자 ID, 유저 ID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필드가 두 개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져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샌드를 조인을 해야 될지, 샌드 필터를 조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리시피언트와 유저 아이디가 같은 걸 조인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PROC 샌드 메시지죠. 사실 우리가 샌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메시지를 저장을 해두기만 하면 되죠. 결국 라이트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인서트 인투 구문을 통해서 메시지 테이블에 그 레코드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아이디는 왜 필요 없어도 되죠? 아이디는 아이디 사양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넘버를 우리가 이제 출력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메시지 넘버를 출력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가 메시지 전송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게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레코드를 추가하면 목록에서 내가 그 올린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그 목록은 받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넘버를 받아가지고 성공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죠. 필요한 것은 send, recipient, content, status, send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 get 데이터 함수 여기에는 스테이터스는 처음에는 읽지 말아야 되죠. 읽지 않은 상태, 새 메시지 상태죠. 그래서 false라고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ed identity로 메시지 넘버를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자, 저장 프로시저는 꼭 확인하자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할 수가, 디버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PROC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그 저장 프로시저를 테스트할 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메시지 넘버는 아웃풋으로 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메시지 넘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declare를 통해서 메시지 넘버를 정수로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elect message number 그러면 여기에 1번 이런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select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레코드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PROC get new message count, get 가져오다 new 새로운 메시지 카운트 개수죠. 그래서 새로 도착한 메시지의 숫자를 읽어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메인 마스터에서 가장 위에 현재 새로운 쪽지가 몇 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그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execute non-query와 execute reader가 있었죠. 여기에 execute scala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스칼라, 벡터라고 이야기할 때 스칼라는 하나의 값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벡터는 보통 이제 여러 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방향성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칼라는 그냥 값 하나를 읽어낼 때 사용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 카운트를 가져오는데 메시지 카운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 대한 아이디를 입력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테이블에서 그 메시지 테이블에 들어있는 카운트 별표 그 필드의 개수를 레코드의 개수를 재는데 그때 조건은 스테이터스가 false이면서 0이면서 레시피언트가 그 입력으로 가져온 이제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받는 입력에 해당되는 그 받는 사람에 해당되면서 메시지를 읽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개수를 세우는 거죠. 자, 얘네들은 지금 카운터 별표로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값이 나오냐면 몇 개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값이 한 개가 나오죠. 하나의 값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때 execute scala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저장 프로시저를 테스트 해보기로 하죠. 테스터가 받은 메시지 없어야죠. 테스트는 보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 1이 받은 것 1개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뷰를 정의하겠습니다. 뷰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 뷰를 만들었을 때 유저 아이디가 샌드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레시피언트와도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그 관심 있는 것은 레시피언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죠. 나 로그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보낸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 있죠.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낸 사람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요 샌드 필드를 유저 아이디와 관계를 설정하고 그 중에 네임과 닉네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되면 요 뒤쪽에 일부 end 그러면서 그 dbo.member.useid equal dbo.message.recipient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리시피언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삭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 샌드와 유저 아이디 필드를 우리가 그 조인을 하여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뷰를 확인을 해보면 홍길동이 보냈고 저기 그 홍길동의 그 유저 아이디 그 닉네임은 관리자였네요. 그리고 보낸 사람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 유저 아이디가 관리자이고 실제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홍길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넘버는 1번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레시피언트는 테스트 1 받는 사람 그다음에 메시지 전송 테스트 스테이터스는 그 0 읽지 않은 상태 그리고 보내는 날짜 이렇게 이제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자, 페이지 이동을 보기로 하죠. 페이지 이동에서는 우리가 여기 메인 마스터에서 여기 저기 메시지가 몇 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메시지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시지 리스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드 밑에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저기 메뉴가 있는데 서버 메뉴가 있는데 이 메시지 서버 메뉴를 눌러도 메시지 리스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에 따른 우리가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태가 읽은 상태인지 읽지 않은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페이지 이동을 하기로 하죠. 자, 또 메시지 리스트에 오게 되면 여기 메시지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쇼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를 쓰거나 또는 이 쪽지 보내기를 쓰게 되면 샌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 쪽지 보내기를 눌렀을 때는 우리가 그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하고 갈 때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I를 가지고 갑니다. 상세 보기에서도 안쪽에 우리 보낸 사람의 그 테스트 유저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유저 아이디를 클릭하면 메시지 샌드 페이지로 이동하되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I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 메인 마스터 페이지를 좀 수정하기로 하죠. 요 이름이 지금하고 좀 틀리네요. 메인.마스터였던가요? 이름이. 자, 로그인 해주세요. 뒤쪽에 새 메시지 별표까지가 콜론까지 들어있는 것을 표시해주고 비저블을 처음에는 폴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0은 하이퍼링크로 구성하고 내비게이터 URL은 메시지 리스트로 그 다음에 비저블 속성은 일단 폴스로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괄호도 네이블 메시지 2로 해놓고 비저블을 폴스로 해놓죠.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는 쟤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이 되면 쟤네들의 비저블 속성을 true로 만들므로써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ainmaster.cs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해야 될 일,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으면 우리 여기에 요만큼에 대해서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로그인을 했으면 메시지 레이블 메시지 1, 2와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하이프링크 메시지도 비저블 속성을 true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 DAO에서 우리가 get 메시지 카운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겁니다. 입력으로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프링크인 메시지 하이프링크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카운트 값을 넣어줌으로써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NT가 0이라고 하면 CNT가 0일 때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메시지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내비게이트 URL을 널로 해서 하이프링크 기능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글 버튼, 그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로그인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그아웃 처리를 하는 거죠. 로그아웃 처리를 할 때는 세션 유저 아이디도 없애야 되지만 메시지 레이블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하이프링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저블 속성을 모두 false로 변경을 해 두었네요. 다음은 BBS 마스터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메시지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Bman 클래스의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등록하기로 하죠. 메서드 이름은 execute scala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개수를 셀 때 사용하기 위한 거죠. 이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값은 기본적으로 정수형 값으로 가져오게 될 거고 메서드 이름은 execute scala입니다. 그리고 입력으로는 그 SQL 커맨드 객체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커맨드 객체를 execute scala로 하게 되면 값이 하나가 튀어나올 건데 걔네들을 캐스트 형변한 정수로 바꾼 다음에 리턴 밸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닫아주고 리턴 밸류 리턴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메시지 개수를 전달해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 DO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DO 클래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이 뷰를 이용하기 때문에 뷰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번호, 샌더 보낸 사람의 이름, 보낸 사람의 샌더 네임, 닉네임까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겠고, 리시피언트, 받는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 컨텐츠, 메시지 내용, 스테이터스 읽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샌드 데이터 보낸 날짜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퍼티 속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생성자를 구현하기로 하죠. 하나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한 생성자, 하나는 조회를 하기 위한 생성자죠.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 이 세 가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조회용은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넘버로부터 샌드 데이터까지 뷰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값들을 할당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 메시지 DAO입니다.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동작과 관련해서 get new message counter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마스터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카운터를 가져오는 거고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메시지 개수 정수형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이미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해당되는 PROC get new message counter라고 하는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객체를 만들었네요. 입력으로 우리는 이제 그 리시피언트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 SQL 파라미터를 만들고 리시피언트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를 여기다 할당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Bman에 execute scala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우리가 숫자로 톡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정수형 값으로. 그래서 그 정수형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get message list. get message list는 메시지 목록을 구현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일반 게시판과 달리 목록을 구현할 때 내가 받은 메시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뷰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데 조건은 받는 사람이 나이고 나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정렬 조건은 스테이터스가 그 오름차순으로 그 다음에 샌드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정보를 담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미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쿼리문과
그 테이블 이름을 전달해 주게 되면 데이터셋에 메시지라고 하는 테이블 속에 값이 저장돼서 날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으로 get member list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낼 친구가 필요하죠. 메시지가 보낼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의 그 사용자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자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할 때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get member list라고 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 중에서 일부가 나와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friend table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하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렌즈 테이블까지는 구현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아마 프렌즈 테이블로부터 리스트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냥 get member 리스트를 가져오죠. 그래서 닉네임과 유저 아이디를 멤버스 테이블에 가져오면 되겠고 닉네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B맨에 부탁을 하면 데이터셋으로 반환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다음 샌드 메시지. 샌드 메시지는 사실은 데이터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MDO에 메시지 DO 속에 받아온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저장 프로시저는 PROC 샌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파라미터에 필요한 것은 send, recipient, content 세 가지만 정보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아웃이 필요하죠. 우리가 메시지 넘버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넘버를 가져오기 위해서 myParamOut을 선언했고 얘는 출력이다 라는 걸 지정했네요. 그 다음에 커맨드 객체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 실행하고 그 execute stored procedure 실행하게 되면 정수형 값을 알아내는 거죠. 커맨드 객체와 myParamOut을 넘겨준 다음에 메시지 넘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것은 메시지 넘버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메시지 넘버가 0이라고 하면 이것은 데이터 입력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넘버가 0이 아니면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입력이 됐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true and false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다음은 그 get message details입니다. get message details는 메시지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입력으로는 메시지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뷰로부터 정보를 읽은 다음에 걔네들을 myreader에 그리고 해당되는 자료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미 우리 생성자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생성자에 있는 메시지 넘버, 그 다음에 send의 name, 그 다음에 send name, recipient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메시지 조회용 생성자의 입력 요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전달해주면 이제 MDO 속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더 객체 닫고 데이터베이스 닫고 MDO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change message status 이것은 change 바꾼다 그런 거죠. 메시지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그래서 메시지 넘버를 입력으로 가져오고 그 해당되는 메시지를 읽었기 때문에 상태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테이블에서 스테이터스를 true로 바꿔주면 되겠고 조건은 내가 가지고 들어온 메시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DB맨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execute non-curry로 실행하면 그 내용은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닫아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delete 메시지. 이때도 메시지 번호가 필요하죠. 자, delete 쿼리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DB맨에 execute non-query 실행하면 되겠고 끝났으면 데이터베이스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 디자인에 들어가 볼까요? 메시지 리스트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시판의 목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로 제목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드 뷰를 넣어주죠. 그리드 뷰에서 자동 서식을 전문가로 하고 allow 페이징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auto generate 컬럼즈를 false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컬럼들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idth를 700으로 잡아두었네요. 아래쪽에는 이미지 버튼으로서 I 버튼, 그 send message라고 하는 메시지를 달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소스네요. 디자인 소스는 여기 그리드 뷰의 컬럼즈 내부는 우리가 손으로 작성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디자인 화면에서 해주는 것이 좋죠.
여기까지가 디자인 소스입니다. 자, 다음은 그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의 페이지 로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는 일반적으로 초기 값들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경우에 보통 실행합니다. If not is postback, 처음 들어왔을 때 실행하게 되죠. 근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리턴을 하게 되죠. 그리고 I 버튼 send 메시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visible 속성을 true로 만들어서 send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드 뷰에 메시지 목록을 보여주게 되겠죠. 메시지 목록을 보여주는 것은 별도의 사용자 정의 메서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메시지네요. 디스플레이 메시지는 그리드 뷰에 이제 화면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와서 그리드에 표현해 주는 것이 디스플레이 메시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속하면 디스플레이 메시지의 페이지 번호 0번으로 넘겨주게 되겠네요. 자, 페이지 기능을 고려한 메시지 목록 보기입니다. 디스플레이 메시지로 해놓고 페이지 번호를 가져왔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그 메시지 DAO에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뒀기 때문에 get 메시지 리스트를 처리를 해주고 입력으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넘어온 것은 데이터셋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셋의 자료를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화면에 그 컬럼을 설계한 형식대로 목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소스에서 사용할 두 가지의 코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getSendURL. getSendURL은 쪽지 보내기를 실행하는 것이고 getShowURL은 상세 보기를 하는 거죠. 먼저 getSendURL은 현재 우리 목록에 보면 보낸 사람의 누군지를 알고 있고 가로 속에 ID가 들어 있습니다. 이 ID를 클릭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sender user ID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메시지 send 페이지로 이동하되 쿼리 스트링으로 user ID 값을 우리가 send 값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변 쓰기 기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다음 getShowURL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넘버를 가져와서 쇼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내용 중에서 10자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면 쇼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etShowText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목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 나타날 때 메시지 내용을 그 중에서 10자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메시지 내용 중에서 컨텐츠 중에서 10자만 잘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랭스가 10자보다 큰 경우에는 0번 위치부터 10자를 서브스트링으로 뽑아내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10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그 메시지를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new가 나올지 read already가 나올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값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URL을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상태 값이 참이라면 이미 이것은 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URL 값을 BBS read already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 폴더 속에 있는 BBS new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nd 메시지 버튼,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 작성에 해당이 되겠고 메시지 send 페이지로 보내주면 되겠죠. 새 메시지인 경우에는 쿼리 스트링, 물음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쿼리 스트링은 없는 상태로 그냥 메시지 send.aspx 페이지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 우리가 목록에서 페이지를 바꿨을 때가 되겠네요. 이때는 그리드뷰 페이지 이벤트 아규먼트 E 속에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알 수 있고 이 새로운 페이지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메시지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는 해당되는 페이지의 목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값순 테스트 1의 경우에 새 메시지 한 통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1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보내진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 샌드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메시지 보내기죠. 메시지 보내기에는 보내는 사람은 지금 저기 그 샌더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텍스트 리시피언트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로그인 유저 아이디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 이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드랍다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DDL 프렌드 드랍다운 리스트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그 친구를 찾도록 하죠. 그래서 원하는 친구를 클릭하면 그 결과들을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DDL 프렌드의 경우에는 오토 포스트백 속성을 true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텍스트 필드를 네임으로 데이터 밸류 필드를 유저 아이디로 해서 밸류 필드의 값을 이용해서 유저 아이디를 전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 내용은 텍스트 컨텐트로 정의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모드를 우리가 그 멀티라인으로 여러 줄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쪽지 보내기 기능은 버튼 샌드로 했고 초기에는 비저블 속성을 폴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록은 I 버튼 리스트 형태로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required field validator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과 전달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required field validator, 그 다음에 그 전달 내용에 대한 required field validator를 이용을 해서 오류가 있을 때는 validation summary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샌드에 대한 디자인 소스입니다. 메시지 샌드는 그 BBS 라이트 페이지와 상당히 흡사하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자, 다음은 메시지 샌드 페이지의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는 초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용자 아이디가 없은 세션에 사용자 아이디가 없으면 로그인하지 못한 상태이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샌드 페이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리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샌드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쪽지 보낼 수 있는 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 보내기 버튼의 비저블 속성을 true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로그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보내는 사람의 텍스트 박스를 채워줍니다. 세션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저 아이디를 보내는 사람으로 그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만약 쪽지에 대한 그 답글이라면 이거 오타입니다. 답글이라면 우리가 받을 사람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받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쿼리 스트링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의 request UI라고 하는 값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받는 사람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메시지 DAO 클래스의 get member list, 우리 전체 멤버 목록을 가져오는 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의 자료를 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자료는 우리가 그 드랍다운 리스트를 설계하는 방법이 원래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 3을 이용해서 그 드랍다운 리스트 프렌드의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바인더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쪽지 보내는 것은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레코드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해야 되는 것은 메시지 DAO의 샌드 메시지를 실행을 하는 건데 샌드 메시지 입력으로 MDO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DO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하죠. 자료를 입력하는 데는 우리는 세 가지 값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샌더, 리시피언트, 그리고 컨텐트 세 가지만 가져가면 데이터 입력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메시지를 실행가지고 그 결과가 1에 해당이 되면, 즉 true에 해당이 되면 메시지 전송에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메시지 전송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랍다운 리스트의 selected index changed method입니다. 이것은 그 드랍다운 리스트에 우리가 그 선택한 값이 바뀔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방법 1과 방법 2상인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방법 3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법 3만 보기로 하죠. 드랍다운 리스트에 selected value에 user id가 들어있죠. 그 user id를 우리가 recipient 텍스트의 박스의 텍스트 속성에 전달해주면 할 일이 끝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user id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제 동작 화면입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넘어가면 받는 사람은 찍혀 있을 거고 내가 친구 찾기를 통해서 값순을 선택을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테스트 1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필요한 입력을 한 다음에 쪽지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목록에서 이제 테스트가 보낸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 날짜와 지금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는 둘 다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show.aspx 페이지를 보기로 하죠. 이 페이지는 BBS 쇼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메시지 보기라는 제목과 메시지 번호, 상태, 보낸 사람, 보낸 날짜 그리고 내용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삭제 버튼과 목록 버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 소스. 다음은 메시지 쇼 페이지의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에서 해야 될 일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자료를 읽어와서 화면의 레이블에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지 넘버를 우리는 모듈 변수, 클래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페이지 로드에서 비정상 접속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유저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가 없다는 얘기는 로그인하지 않은 거죠. 로그인하지 않으면 우리 메시지 쇼 위치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에 대한 그 글번호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 접속이기 때문에 리턴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적인 접속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삭제 버튼을 true로 만들죠. 지금 보통 삭제인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와 뭐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여기 안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뭐죠? 이미 우리가 목록상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만 관리를 하고 있죠. 남의 메시지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삭제할 건지 말 건지 바로 결정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쿼리 스트링에 붙어 있는 넘버를 통해서 메시지 넘버를 뽑아내도록 하죠. 메시지 넘버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 DAO에 들어있는 get message details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MDO의 메시지 DO 클래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것은 모든 레코드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레코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MDO의 컨텐츠 영역은 레이블 컨텐츠에, 메시지 넘버는 메시지 넘버 위치에, 그 다음에 그 샌드 데이터는 숏 데이터 스트링으로 바꾸고 to 숏 타임 스트링으로 바꿔서 연월일 오전 오후 시분까지 정보로 바꾸어서 우리 샌드 데이터에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send1.text 영역에는 이제 보낸 사람 영역이죠. 여기에는 send name을 함으로써 보낸 사람의 그 닉네임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링크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 보낸 사람에게 답변을 해주는 하이프링크를 구성을 해뒀죠. 그래서 메시지 샌드 페이지로 보내주는데 유저 아이디에 우리가 메시지 DO의 샌드 값을 가져와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링크의 텍스트 속성으로는 샌드 유저 아이디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또한 MDO 스테이터스가 이것은 메시지를 읽은 상태인지 읽지 않은 상태인지죠. 만약에 얘가 true라고 하면 메시지를 읽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나타날 이미지의 값을 BBS read already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상태는 새로운 메시지죠. 그때는 BBS new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미 우리는 메시지를 다 읽은 거죠. 따라서 메시지 DAO를 이용해서 change 메시지 스테이터스를 실행을 하면 메시지 상태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읽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메시지 DAO에 딜리트 메시지 실행하면 되겠네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상세 보기가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처음 읽게 되면 New로 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답변 쓰기가 될 거고, 얘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겠네요. 자, 읽은 다음에 목록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 리더라고 이제 이미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읽은 메시지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삭제 기능입니다. 삭제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누르면 해당되는 것은 없어지고 메시지 전송 테스트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메시지 전송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메시지 전송의 구성 3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또한 메시지 목록 보기, 전송 메시지 확인, 그 다음에 상세 보기를 구현을 했네요. 그리고 메인 마스터에서 현재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가 있는지 표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얘기 하나는 좋은 생각 4호로에서 딴 건데 청소부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땄습니다.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청소부로 합격한 사람에게 물었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테니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남자가 인터넷은 물론 이메일도 컴퓨터도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가게로 가가지고 $10로 토마토 10kg 구매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팔았죠. 그리고 $100는 $200로 불어나고 나중에 낡은 트럭을 구입해서 더 멀리 장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첨가물 업체를 인수해서 사장이 됐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는데 보험 전문가는 약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이메일이나 컴퓨터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보험 전문가가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했죠. 참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컴퓨터 이메일을 알고 활용했으면 지금보다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사장이 대답합니다.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어느 회사의 청소부라고 일을 하고 있을 테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인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만 분발해 주면 되겠어요. 질문이 있으면 SNS로 보내주세요.